네, 반갑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무료이고 또 많은 활용성이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영상에서 풀어나갈 테니까 같이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 나가보니까 벚꽃이 조금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어렵지는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컴퓨터가 좋아야지 사실은 좋은 그림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입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치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법 4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 세팅 방법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면은 차근차근 더 빨리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가보죠. 일단 구글 화면에 왔고요. 여기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영상에도 다룬 바가 있는데 살짝만 보고 넘어갈게요. 클릭해 주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셔서 쭉 내려줍니다. 네, 이 과정을 다룬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네, 첫 번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여기에 대한 영상들은 기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드라이브로 복사,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해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 알아볼 거 없이 이 순서대로 계속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설치를 통해서 디폴트된 상태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콜앱 사용자들이 하면서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설치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문제가 업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할 겁니다. 시작이 쉽고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쭉 내려보시면은 목적에 맞게끔 간단하게 원터치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아직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어떤 걸 고를지 모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실사 이미지를 그리고 싶은데 궁금하다 했을 경우에는 이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7화원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 컨트롤 F를 통해서 찾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모델이 나와 있어요. 네, 요거 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은 여러가지 버전이 있지만 요 가운데 걸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요걸 눌러주게 되면 설치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네, 여기 드라이브로 복사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복잡할 거 없이 하나의 플레이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쭉 내리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요. 시간을 소비만 하면 되고요. 요걸 눌러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 구동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예쁘죠? 화면. 분명 여러가지 설치할 것 없이 확장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편해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확장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거를 더 설치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목적에 맞게 여기서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스테이블 디퓨전 보면 요건 모델을 삽입하는 공간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모델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프롬프트를 넣어서 우리가 우선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이쪽 공간은 그림을 만들어가는 어떤 디테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롬프트가 어떤 그림을 만들어가는 기획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예쁘고 화려하게 꾸밀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보다는 샘플링을 다른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예쁘게 나와요. 특히나 실사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나 이 모델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선호하는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샘플링 스텝스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작업을 거치느냐 이러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한 20%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그림을 계속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더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더 덧대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림의 완성도가 더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무난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20에서 40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4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얼굴의 완성도를 위해서 높이는 작업이긴 한데요. 얼굴 보정이 되는 옵션이죠. 이렇게 보통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선택을 해줍니다. 이걸 선택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림의 디테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로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양이 좀 딸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꺼두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글 콜앱을 사용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게 훨씬 좋겠죠. 네, 실사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실사 이미지는 요거나 요거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스텝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스텝도 있고 여기 스텝도 있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스텝은 아니지만 보통 이 정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10이나 20 정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노이징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값에 따라서 좀 많이 이미지가 달라져요. 만약에 0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고 0.1, 0.2 이 정도 됐을 때는 원본이랑 좀 동일하고, 수치가 조금씩 높아질수록 원본과의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는 0.3 이 정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하면서 그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나 모델에 따라서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의 이미지 크기가 되겠죠. 세로 이미지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서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512, 768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배치 카운트하고 배치 사이즈에 대한 의미인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물건을 담는다고 했을 때 배치 카운트의 경우는 한 상자에 하나하나 만들어서 담는 거고, 배치 사이즈의 같은 경우는 한 상자의 개수만큼 만약에 5개를 세팅해놓고 동시에 작업을 올리는 그런 방식이고, 배치 카운트는 5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하나 해서 5개를 차례차례 만든다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2하고 3을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3이라고 해서 6장이 생기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해도 6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산출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5장을 뽑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보통 4장을 하게 되면 4개의 그리드가 생기게 되면서 그렇게 뽑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CFG 스케일 이 부분입니다. CFG 스케일은 프롬프트를 충실히 이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프롬프트의 값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미지가 구현이 될 거고요. 수치가 낮으면 우리 AI의 그런 능력에 의지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림들이 나오게 되겠죠. 수치가 작으면 사실 망가질 확률이 적고요. 수치가 높으면 망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팔이 3개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시드죠. 시드가 뭘까요? 네, 그 이미지의 고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일 경우는 랜덤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가차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미지의 시드 번호를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1로 돌리고 싶을 때는 주사위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그림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빼먹은 게 있습니다. 세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죠.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세팅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확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바꿀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2가지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어디에 저장이 될 건지 그걸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첨부를 하겠지만 여기다가 이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경로를 적어주시면은, 자, 아프테신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적어주시면, 자, 여기도 또 적어줘야 되겠죠. 모든 경로에 다 적어놓죠. 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미지가 이제 나중에 저장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따가 그림 완성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저 들어가게 되면은 SDVAE가 있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미지의 흐리멍덩함이나 좀 더 세밀한 그런
색감들을 위해서는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아직 이게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플라이 세팅을 해줍니다. 이것도 더보기란에 넣어 드릴 거지만 VAE 파일을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받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받은 파일을 이제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 콜앱 설치하는 화면이 있었죠? 네, 여기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폴더를 한번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모델을 넣을 수도 있고 다 그런 작업을 여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모델이 있죠? 네, 모델 눌러서 보면 자, VAE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줄 거고요. 넣어주려면은 여기 옆에 점 3개를 누르셔가지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받은 파일이 있을 텐데 요거를 해서 넣어주실 거고요. 네, 이렇게 돌아가죠. 이제 장착이 된다는 의미고요.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되면은 이제 세팅에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 화면에 들어와서 세팅 들어가서 아까 그 부분 있죠? 스테이블 디퓨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업데이트를 시도해 볼게요. 자, 그럴 경우 여기 들어왔죠. 네, 요걸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해줘야 그림이 흐리멍덩하지 않고 또 색감도 잘 살아나게 그렇게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이 2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 프로그램의 유무에 따라서 설정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지루하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내용이신 분들은 지루할 수가 있는데 또 처음이신 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부분이기 때문에 다뤄봤고요. 네, 이 부분 공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확장 프로그램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도화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제 기획 상태에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기획 단계를 모른다고 할 때는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사이트죠. 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블러가 된 거는 성인용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입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이걸 한번 가져가 볼게요. 물론 모델은 다르지만 그냥 프롬프트만 얻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가 이렇게 다 간단하게 요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요. 한 번에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카피가 되죠. 카피가 된 상태를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긍정이고 여기가 부정 프롬프트인데 또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분배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나누게 되고 자, 모델 번호도 바뀌게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 한번 열어보면은 이라고 또 이런 조건들, 스텝 조건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맞게끔 조정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편리하게 다른 프롬프트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조금씩 바꾸거나 프롬프트에 추가를 하거나 하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용 방법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나왔습니다. 아까와 뭐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죠. 네,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의 CD 번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랜덤이 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 보면 랜덤이 되는데 다시 이걸 누르게 되면 이 그림의 CD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괜찮죠?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을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 프롬프트를 지우고 싶다면 휴지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싹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죠? 다 지워지게 되고 전에 했던 거를 또 쓰고 싶다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분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에 썼던 프롬프트가 또 나오게 돼요. 네,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하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라 모델이든 뭐 다른 하이퍼 네트워크든 텍스처럴 인버전 요 모델이든 이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건 또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썼던 프롬프트들 있죠. 요거를 저장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1번 해서만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1번이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1번을 선택해서 하면 되고 또 다른 프롬프트를 만들었으면 뭐 2번, 3번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스타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스타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또 불러오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눌러놓으면 만약 2번을 불러오고 싶다 했을 때 바로 반영되진 않고 요거를 요 버튼 네 번째 있죠? 요걸 누르게 되면 두 번째 걸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스타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궁금하다 했을 때는 아까 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 보죠. 네, 여기 스타일 있죠? 예, 스타일 열어보면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저장할수록 이렇게 쭉 나와 있겠죠? 네, PC 버전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예상보다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렵진 않으시죠? 이 공간에서 이제 작업을 해봐. 나머지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보내는 그런 환경이에요. 네,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중에 어떤 부분을 또 다른 걸로 바꾸거나, 손 모양이 이상하면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요건 마찬가지로 이제 업스케일 할 수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진을 끌어왔을 때 사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 이런 모델들을 여러 개 병합해서 또 다른 모델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네, 이것도 다 나중에는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확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는 없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세팅 과정과 사용 방법들을 익혀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설치하기가 너무나 간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이트가 있었죠. 네, 아까 요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다른 모델을 쓰고 싶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오렌지 믹스를 하고 싶다 하면은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이 오렌지를 한번 해볼까요? 바로 나오죠. 요걸 선택해서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해하기 정말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두 가지는 알아봤으니까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유명한 유튜버 디중님의 제품인데요. 보면 저도 좋아서 사용하기 정말 편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걸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터치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설명은 디중님 영상을 통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네, 더보기란을 통해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뉴럴 닌자님이 만든 스테이블 디퓨전 콜앱 프로그램이에요. 보면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더 한눈에 보기 편하죠. 네, 요걸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용법은 방법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눌러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터치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를 올려주셔서 사용자 입장에선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리하자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로 사용하는 것과 구글 콜앱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초심자가 연습하기에는 구글 콜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지금은 더 좋은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해서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욕심을 부려서 PC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퀄러티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음 프롬프트 및 확장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하나 놓쳐서 추가합니다. 네, 드라이브 들어가서 이미지를 확인해야 되죠. 네, 아까 여기 들어가서 아까 설정해둔 폴더의 경로입니다. 네, 들어가셔서 아까 만들었던 사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불편하죠.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인데 이미지 브라우저를 가면 사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사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